자, 뭐 오늘 하루도 뭐 대단했습니다. 오늘 기준에서의 전체 포트폴리오 전략 설정 범위는 장중에 그 포트폴리오 전략 설정해서 올려드렸고요. 그리고 뭐 간단하게만 그 누적 수익 범위들 한 번씩 놓고 보면 뭐 작년 하반기 이후를 또 봐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작년 하반기 이후에 200% 올라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시장이 어렵다라고 표현하지만 윤 정도는 분명히 시장 안 어렵다고 얘기했고 금리를 올리는 게 악재라는 등의 비이성적인 해석들을 올리는 경우들이 있었는데 윤 정도는 그게 왜 악재냐는 이야기를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결론적으로는 이런 결과물이 음? 종목을 매매를 단 한 번도 안 했다고 가정을 했을 때도 이런 수익률이 나와요. 물론 에코프로의 1200%의 수익이 큰 역할을 했지만 저 부분에 있어서도 2차 전지를 무조건 몰빵하라는 정신 나간 친구들 그리고 2차 전지를 무조건 사면 안 된다는 그 정신 나간 친구들 이런 부분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결론은 어, 윤 정도의 적절한 2차 전지에 대한 전략 부분까지 다 포함이 된 계좌 수익이라는 거고요. 그리고 4분기 이후의 기준에서도 마찬가지. 그리고 이제 1월 달 기준이 일단은 2차 전지가 조정이 깊어진 상황이었고 1월 26일에 돼서야 이제 포스코 퓨처엠이 고점 대비 30% 가까이 밀렸다가 1월 26일 날 하루에 14%인가요? 테슬라의 강력한 10%대 강력한 초강력한 반등 기준에서의 추가 폭등이 나오면서 포스코 퓨처엠이 1월 26일 날 우리나라 2차 전지의 되돌림의 흐름을 잡아낸 겁니다. 그러고 나서 2월 1일 날 에코프로 BM 그리고 2월 8일 날 에코프로 그러고 나서 3월 달 기준에 2차 전지 전체적인 흐름들 4월 중순까지의 흐름들 그리고 5월 달에 SK 하이닉스의 40%의 폭등 그리고 누적적으로 자동차나 LG전자나 올해 들어서 40에서 60%의 폭등 이게 계좌 수익을 다 잡아낸 건데 지금 1월달 포트에서는 33%뿐이 수익이 안 잡히죠. 왜? 2차 전지의 비율 자체가 비중 자체가 어쨌든 적을 때예요. 적게 잡혀 있었죠. 그리고 2월에 이제 2차 전지 비중을 급격히 늘린 거고 그게 85%인데 굉장히 저거는 겸손을 떤 상태에서의 기준이죠. 응? 레인보우 로보틱스 그 어마어마한 200% 300%의 수익 어디 갔으며 레인보우 로보틱스 또 나머지 2차 전지 수익 범위 어디 갔으며 또 SM 전량차익 실현 재편입의 기준 설정 범위부터 해서 여러 가지 다 빼고도 지금 수익률이 85% 계좌 수익이 그러니까 그런 그 수익 범위들을 지금 뭐 6월 달에도 지금 9.35인데 이수베타시스 전량차익 실현 재편입의 수익 범위도 빠져 있는 거고 그죠? 그리고 6월 달에 더블 수익이 난 이수베타시스 기준만 있는 게 아니라 루닛의 더블 수익 이런 부분도 지금 다 빠져 있는 기준인 거고 굉장히 많아요 이래저래. 예. 근데 그게 이제 다 수익 범위를 제외하고 나서도 6월 수익이 9%다. 근데 지금 중요한 거는 시장이 지금 2,600 이하예요. 중요한 거는. 근데 우리는 저러한 수익 범위가 나고 있다. 다만 제일 아쉬운 거는 이제 7월 기준이죠. 7월 기준에 0.5% 손실이란 말이에요. 어? 야, 한미반도체가 상한가인데 그렇죠. 우리 IT 비중이 지금 40%예요. 주력주 기준에 LG전자가 말 같지도 않게 4%가 밀려서 저기서 이제 좀 짜증나는 손실이 있는 거고 또 동진세미캠이 전환사채 발행에 대한 부분 그 부분에 대한 아쉬움이 있는 거죠. 그리고 6월 말에 거래 터지고 초강세를 띌 때 이제 편입을 해놓은 부분이라서 근데 어찌됐든 간에 뭐 포스코 퓨처엠이 10% 2차 전지 비중 자체는 지금 많이 줄여놓은 상태예요. LG와 포스코 퓨처엠 합산을 해서 18% 19%니까. 근데 결론적으로는 이제 우리가 2차 전지를 그렇다고 매매를 안 하는 거냐라고 했을 때 그렇지 않죠. 지금 2차 전지에 대한 매매가 뭐 오늘 같은 경우에도 어쨌든 포스코 DX에 대해서 예? 참 쉽지가 않아요. 포스코 DX의 그 절반의 차익 실현이 화요일 날 돼버렸단 말이에요. 화요일 날 포스코 DX의 절반의 차익 실현 화요일 날. 화요일 날 기준이 잡히고 그리고 이제 그 화요일 날 기준 잡힐 때 11일 날 기준이 되죠. 거기에서 이제 안타깝게 왜 1.5%를 그때
보통 때는 초록색을 설정하는데 파란색을 했는지. 그러면은 이제 만약에 초록색을 설정을 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은 어차피 2250원 종가 그 자락에서 맴돌 때 일단은 고점 대비 3%가 밀렸기 때문에 전량 차익 실현이에요. 저 자락에서. 응? 방송 중입니다. 바로 전화 드릴게요. 방송 중이에요. 바로 전화 드릴게요. 예. 오늘따라 방송 관계자들이 이렇게 연락이 많이 오죠. 그렇게 해서 결론은 우리가 어찌됐든 그 포스코 DX를 11일 날은 마감 방송 때까지 해서 전량 혹은 절반 이상이 정리가 되는 시점이에요. 19,000원대 초반에 정리를 매도 사인을 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뭐 매도를 안 하신 분들도 계시죠. 왜냐면 거기서 맴돌다가 문자 나고 확 튀고 올라왔으니까. 어쨌든 거기서 대비 한 5%더 위까지 올라온 거라 좀 아쉬움은 있습니다만. 그리고 어제 기준에도 개장초 저점이 이탈돼서 뭐 정리를 했는데 결론적으로 오늘 기준에 적절하게 잘 편입이 됐어요. 22,200원 그리고 22,500원, 22,750원, 23,200원 뭐 방송에까지 가지고 나가서 방송에서도 가지고 나간 게 아니라 종목이 계속 검색에 떠 있었던 거죠. 그 24,900원까지는 15.99까지는 따라붙을 수 있다. 그러고 나서 27,000원을 찍고 꺾일 때 여러분들 선배분들은 차익 실현을 잘 해주셨단 말이에요. 또 공식적으로 이제 전량 매도 사인을 냈고 그렇게 해서 라이브 방송에서는 그래도 한옥가라도 위에서 또 외부에 계신 분들도 어찌됐든 뭐 오늘 수익 범위가 22,000원대 22,500원 기준 잡으면요 거의 뭐 한 3,000원 올라와 있네. 그래서 강한 종목은 에코프로가 그랬어요. 사실은 차익 실현하고 예를 들면 20만 원의 차익 실현했어. 그 밑으로 내려와서 19만 원에 편입하는 경우도 있는데 거의 안 내려온단 말이에요. 잘 안 내려와. 그리고 급락이 나왔다. 나오면 돌릴 때 따라 붙는 거지 음봉 떨어질 때 잡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밑에서 잡을 때 평단이 이제 그렇게 뭐 크게 차이가 안 나고 대신에 그게 이제 결론은 뭐예요? 그만큼 세니까 100만 원을 넘길 정도라는 거예요. 그 우리는 절대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잡아온 거죠. 그러니까 결론은 냅뒀더니 더 가더라.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냅뒀더니 더 가더라. 더 갈 거야라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결국은 맨 마지막 자락에서는 이제 그 되돌릴 수 없는 하락률로 내려오거든요. 왜냐하면 프리미엄이 너무 높으니까. 응? 테슬라가 70% 가까이 빠진 것처럼.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적절하게 차익 실현 재편입하는 게 가장 우선적이다. 그리고 주력주들도 차익 실현을 할 건데 주력주도 저러한 그 흐름이 나와야 돼요. 오버슈팅이. 응? 뭐 예를 들면 LG화학이 4월 10일, 11일 날 이틀 만에 20% 올라온 거. 조금 쉬었다가 더 뻗어 올라갈 걸로 기대를 했는데 그 상태에서 너무 많이 깨져버렸죠. 근데 주력이기 때문에 우리는 감내하고 대처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변동성 종목은요. 포스코 DX도 4월 13일 날 목요일 날 11,000원에 들어가요. 또 금요일 날 12,000원대 들어가요. 그리고 월요일 날 바로 상한가 가고 화요일 날 20% 추가 폭등 나오면서 19,000원까지 찍잖아. 그러니까 11,000원에 편입하고 3거래일 만에 19,000원대가 된 거예요. 전량 차익 실현하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지금처럼 이제 짧게 끊어주고 난 이후에 오버슈팅 나오면 짧게 끊는 거지. 그 이후에 어떻게 했어요? 뭘 어떻게 돼? 고점 대비 50% 가까이 빠졌어요. 19,000원에서부터 만원까지 밀렸다고. 그러니까 그런 게 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적절하게 잘라내주자 한 번씩. 응? 그리고 나서 더 높은 가격에 사더라도 결국은 에코프로도 계속 위에서도 따라붙은 적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계속 그럴 거예요. 차익 실현했는데 월등히 더 강해. 어떻게 따라붙어야죠. 손절을 했는데 월등히 더 강해. 에코프로 뭐 기존에 75만 원에 샀던 거 이거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79만 9천 원 찍고 너무 강하게 밀립니다. 70만 원 초반에 그냥 일단 정리합시다. 손실은 크지는 않지만 일단 정리하고 봅시다. 그랬더니 엄청난 강세를 뜨면서 82만 원을 넘겨요. 사상 최대치 신고가를 거래를 터뜨리면서. 그럼 어떻게 따라 붙어야 된다는 거예요. 앞으로는 장이 좋아질 거니까 더 그럴 거란 말이에요. 글로벌 증시는 사상 최대치 고점 행진을 하고 있고 미국도 지금 현재 3,000포인트 위쪽의 움직임이에요. 우리나라 지수 기준으로 3,000포인트 위쪽. 환산했을 때. 그럼 우리나라도 최소 3,000은 넘겨야 된다는 거죠. 최소. 그러면은 지금 같은 상황에서 어마어마한 변동이 나온다니까요. 아니 시가총액
3조짜리가 한 방에 저렇게 상한가 하면서 목표 주가 그냥 3번을 넘기는데 한미반도체가 11월 11일 생각해 보면은 유통 물량이 좀 제한적인 종목이긴 합니다만 카카오페이가 상한가 가면서 시가총액 8조를 넘겨 9조까지 올라오는데 21년 1월 8일인가요 10일인가요 현대모비스가 시가총액 10이었는데 그게 장중에 상한가 안착 물량까지 들어왔어요. 그런 장이 지금 도래되는 과정이라는 거죠. 과도하게 우리나라는 디커플링이라는 거죠. 그래서 전략 부분을 굉장히 강하게 설정을 해서 들여다볼 거란 말이죠. 그리고 수급 범위가 오늘 아침에 다시금 설정을 잡아드린 거예요. 최근 그 3월 4월 이후에 어떻게 했어요? 아니 무슨 말이냐면은 에코프로가 처음에 한 3% 매수가 들어왔다니까. 매수 안 들어온 게 아니에요. 윤 정도는 거래 없고 시장 거래대금 둔화돼 있고 기준 잡기 애매할 땐 무조건 수급이에요. 거래대금뿐만이 아니라 수급이 들어오지 않는 한 못 들여다본다의 기준을 철저하게 고수를 한단 말이에요. 거래만 터졌다 무조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결론적으로 이때 이게 어마어마하게 3% 들어온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단기적으로 들어왔다니까. 그러니까 이런 날 22% 오른 날 22.81 82 들어갔다가 꼬리 달려 전량차익 실현. 왜? 21% 올라간 애가 종가가 13% 끝났는데 차익 실현 안 해요? 그 다음날 사더라도 차익 실현 해야지.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니까 여기서 사고 싶잖아. 100만 원 넘긴다는 거 아니까. 근데 실질적으로 이자를 살 수 있어요? 우린 사잖아. 갭상승에 사잖아. 여기서 이것도 무서워 죽겠는데 이거 안 무서워요? 무섭죠? 근데 우린 여기서도 사잖아. 그러면 원칙은 지켜줘야지. 그런데 이 기준이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건 뭐예요? 거래 대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수급 범위에 있어서 내리매도야. 근데 이걸 어떻게 우리가 이 수익을 100만 원 넘기는 그 앞전의 수익을 여기서 이 수익을 어떻게 두 번이나 저고점에서 차익 실현을 하고 차익 실현하려면 편입의 기준을 어떻게 설정할 수 있었는지. 거래 대금이에요. 수급 무시하고 거래 대금입니다. 그건 조건이 뭐다? 그 거래 대금이 상상을 초월하게 거래 대금 조 단위의 거래 대금이 터져줄 때 그게 실질적으로는 2월 달에는 급등이 나와도 이거 급등 아닙니까? 폭등이지? 응? 1월 말 기준에 11만 9천 원에서부터 29만 5천 원, 30만 원이에요. 코스닥 시가총액 3위까지 올랐다고. 이게 쉽습니까? 여기서 접근하는 게? 근데 여기서 접근하는 기준 뭐야? 수급은 아까 보신 것처럼 개뿔 뭘 들어와. 개인들만 샀지.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이거 사면 안 된다. 죽어도 사면 안 된다. 이런 헛소리 하고 있는 거고. 어디에서부터도 여기서부터도 지금 당장. 윤 정도는요? 아니 이걸 왜 안 사냐? 거래가 미친 듯이 터졌는데 거래대금 최상인데 거기에 3월 들어서자마자 거래대금이 1조를 넘기기 시작하네? 예? 1조를 넘긴 종목 자체가 없었는데 작년 하반기에 1조 넘긴 거 두 종목이에요. 현대로템 8월 24일 그리고 11월 11일 날 카카오 이 두 종목 빼고는 1조를 넘긴 종목 자체가 없어 작년에. 삼성전자 빼고. 근데 1조를 막 넘겨. 그냥 막 넘겨. 막 계속 넘겨. 근데 이걸 안 사. 누적 수급이 없다가 안 사. 바보입니까? 그래서의 기준이야. 그럼 지금부터 전략 제대로 꾸리자는 거야. 지금부터 전략은 뭐예요? 오늘 아침 빵 얘기한 거. 오늘 아침에 한미반도체가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왔다고? 뻥치시네? 프로그램이 매도인데도 불구하고 매수 사인을 냈죠. 왜? 불과 이틀 전에 포스코 DX가 프로그램 매도했어요. 어제도 그렇고 그제도 그렇고 매도하다가 300만 주 매수로 전환이 된 거예요. 응? 그 한미반도체도 마찬가지란 얘기야. 오늘 200만 주, 2% 이상 들어왔죠. 200만 주 정도 들어오겠습니다 했잖아요. 농담이 아니라. 결론적으로 오늘 원고 표작업에 한미반도체 수급은 좀 넣어줘야 되죠. 결론적으로 이 한미반도체의 경우도 오늘 거래가 개장 초부터 속단편으로 미친 듯이 터진 거예요. 지금 앞전고점 넘기는 돌파 갭이 팍 나오면서의 흐름이라 동시효과 개장 초부터 바로 거래가 빠바방 빵빵. 그 우리가 문자 사인을 와우 타토리 선생님께서 와우 선물을 다 보내주신 너무 감사합니다. 이야 이거 저한테 와 있으면 제가 혼자 다 먹어요.
대신에 우리 직원분들 내가 맛있는 거 사주죠. 응? 오늘도 치킨 사줬는데. 응? 다 나눠서 주셨네. 아, 아깝다. 윤정도 혼자 다 받아 먹었어야 되는데. 감사합니다. 아주 감사히 잘 마시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다 상납해 다. 어? 아, 혼자 먹을 수 있었는데. 그래서 오늘 한미반도체 문자 나간 거 보시면은, 응? 이 굉장히 중요해. 내일부터 당장 이런 전략으로 대처를 해드릴 거기 때문에 이렇게 앞으로 대처하겠습니다. 같이 염두에 두시고 계셔야 된단 말이지. 셀트리온 제약도구 한미반도체 34,700원? 아니지. 우린 벌써 이미 33,900원부터. 라이브 방송에서는 3%에서부터 들어갔어요. 3%의 코멘트 들어가고 편입 설정할 수 있습니다. 아, 오늘 거래 터졌네요. 그러고 나서 다른 거 잠깐 쳐다보다가 한미반도체입니다. 이거 더 이상 놓치면 안 돼. 한미반도체입니다. 이거 놓치면 안 돼. 그렇게 해서 맨 처음에 LG전자를 맨 처음 매수 사인을 했단 말이야. 너무나 변동성들이 다들 커져 있어서. 그런데 이거 놓치면 안 됩니다. 한미반도체입니다. 33,900원. 응? 그렇게 되면 34,700원 대비 800원 밑에서죠. 800원 밑에면은 7%? 응? 7% 수준? 그리고 실질적으로는 3% 4%일 때 코멘트, 5% 6%일 때 문자 만들고, 그리고 발송하는 시점이 거 보세요, 주가가 올라갔잖아, 라이브 방송으로 오셔야 된다니까 농담해라, 이렇게 말씀드린 거고. 한 번만 매수사인 나왔어요? 아니, 계속 한미반도체 34,500원 35,700원 또 계속 그렇게 하고 이제 마지막 편입할 수 있는 자락 15%까지만 일단 설정을 한 거죠. 어? 이렇게 보낼 수도 있군요. 강인한 도깨비 선생님. 빠지신 분들 성함을 다들 몰라서요. 아유,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서 일단은 이 흐름을 다시 정리를 해드리면, 거래가 에코프로부터 해드리는 거예요. 갑자기 제가 바꾸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에코프로부터 벌써 이미 우리는 수급이 안 들어오고 프로그램 매수가 아니어도 거래가 터지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럼 전략 한번 쉽게 말씀드려 볼까요? 예를 들어서 한미반도체가 오늘 하루 종일 매도 우위였다. 그리고 아까도 보시면은 포스코 DX가 수급이 60만 주 매수 들어오다가 매도로 60만 주, 70만 주 매도로 전환됐죠. 근데도 주가는 포스코 DX가 막 치고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럼 막 치고 올라가면 차익 실현 안 해. 대신에 막 치고 올라가다 고점에서 꺾여져 내려오면 그 기준에서 차익 실현 범위를 고민을 하는 거죠. 그런데 뭐 밀렸다가 확 다시 땡기면 그거는 뭐 놓치더라도 뺏기더라도 어쩔 수 없잖아. 우리 원칙은 3%인데. 그래서 내일도 마찬가지예요. 개장초에 거래 빵 터지는데 뭐 예를 들어서 5% 떠서 막 움직여요. 그러면 5% 떠서 움직일 때 비중만 많이 조절해 드릴 거예요. 너무 많이 안 드리고. 비중만 조절을 해서 뭐 예를 들면 5% 미만 편입하겠습니다. 혹은 2%만 교육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해놓고 거기에서부터의 설정 범위를 가져가는 거죠. 거기에서부터.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손절 범위만 설정해 놓으면 프로그램이 매도가 너무 많아. 그러면 이렇게 보는 거예요. 야, 그럼 꼬리 달리면 팔게. 프로그램 말고도 뭐 자체적으로 수급이 들어오는데. 하여간에 뭔 소린지 모르겠다 하시면은 문자 사인의 기준대로만 움직임을 가져가시면 돼요. 문자 사인의 기준대로만. 아시겠죠? 그래서 한미반도체의 경우가 이제 내일 수급이 좀만 더 들어오면은 10%의 수급이 돼요. 그리고 평균 단가도 올라가 있는 상태고. 그러면 목표 주가 설정 범위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런 맥락에 좀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뭐 어제 기준에 포스코 홀딩스가 떠 있을 때도 과연 이게 시가총액 9위짜리가 더 올라갈 수 있겠어? 시가총액 3위 하이닉스가 어떻게 했다고요? 5월 한 달에 40% 올라옵니다. 한 달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일단은 이렇게 놓고 설명을 드립니다. 첫 번째 기준이 시황 부분에 대해서 자신감 가지시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는 거고, 시장 자체는 월등하게 더 월등하게 더 월등하게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다. 그리고 우리의 주력주는 지금 얘 진짜 짜증나요. 한미반도체 상한가 하는데 얘는 뭐 하는 거예요? 뭐 시장이 무슨 뭐 돗대기 시장도 아니고 무슨 뭐 정상적인 수익을 내놓고 나머지 그런 상한가 수익, 변동성 수익을 잡자는 거예요. 아니 포스코 DX의 강세가 지금 정상인가? 솔직히 머니 게임이지. 예.
삼성전자의 강세는 이건 정상이란 말이야. 왜? 실적 개선폭, 업황 개선폭, 그리고 글로벌 시장의 사상 최대치 신고가 랠리, 유럽과 일본, 그 다음에 미국의 3,000포인트 위쪽에서의 흐름. 얘가 지금 절대 시장 대비해서 약하지 않아요. 시장 추이 그대로 가는데 얘가 이렇게 움직이니까 시장이 이렇게 간다라고 해석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수가 원체 제한적인 흐름을 가지고 왔었기 때문에 결국은 얘가 견인한다. 신고가 찍고 눌린 폭이에요. 2%만 올리면 또 신고가야. 근데 어떻게 얘가 약한 거고 속상한 거고 얘가 어떻게 동학개미를 못 살게 구는 거예요. 얘가 최고 대박이죠. 하이닉스 마찬가지입니다. 4월, 5월 저점 찍고 나서 85,000원에서부터 12만원까지 40% 올라와요. 40% 이상이 올라왔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저 고점에서 5.78 많이 밀리긴 했습니다만 툭 건들면 신고가라고. 툭 건들면. LG전자 마찬가지. 툭 건들면 신고가. 너무 미끄러졌어요. 실적 발표 나오고 말 같지도 않게. 우린 솔직히 저 고점 13만원까지 쫓아갔잖아요. 어? 다만 이제 그 고점까지 쫓아가고 지금 뭐 손절이 아니라 오히려 편입 또 없으신 분들 편입 기준 이렇게 잡아드리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력주 전체에서 또 여타 변동성 종목에서 일정 범위의 수익 범위를 창출하고 있기 때문에 주력주의 눌림목, 조정폭 이런 부분은 긍정적으로 해석해서 가져간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얘도 사실상 툭 건들면 돌려진단 말이에요. 그잖아요. 얘는 시가총액이 지금 15위까지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삼성전기가 이번에 조금 탄력을 받았는데 거래 더 터져야 됩니다. 거래가. 수급도 더 월등히 들어오는 게 보여야 되고 15만 원은 당연히 넘겨져 있어야 되고요. 수급 논리상은 지금 16만 원 위에서 놀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어느 것 하나가 황금 대바닥주가 없어요. 대바닥에 놓여져 있는 거 이슈 한번 물고 갖고 잠깐 올라왔다 또 놀리는 거 그런 거 하지 마시고 고점을 넘기면서 이렇게 신고가를 내주면서 시장을 견인하는 거 그런 종목 위주로 그런 업황 위주로 보셔야 돼요. 어느 거요? 자동차. 아우 지겨워요. 얘네 갖고 어떻게 수익을 내겠어요. 과도하게 미끄러져 있는 거예요. 과도하게 눌려 있는 거예요. 벌써 제가 생각할 때는 5월 고점을 벌써 이미 몇 차례 넘겼어야 돼요. 실적으로도 그렇고 그 실적을 인정하는 메이저들의 저 수급 범위도 5월 고점 넘기는 수급이잖아요. 유통 물량도 거의 별로 없는데 기아 마찬가지. 응? 그래서 약속을 하셔야 됩니다. 이런 쪽에서 비중을 주력 비중을 채워놓는다. 가장 지금 버거운 게 이제 기존에는 SK 하이닉스인데 이제는 LG화학이 가장 버겁고 그리고 그 대신에 포스코 퓨처엠이 이렇게 강력한 또 신고가 돌파 의지. IT나 자동차보다 변동률이 현재로서는 조금 더 우위에 있죠. 응? 그런 기준에서 비중만 조금만 조절을 해나가자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어쩔 수 없이 뭐 윤정두가 기준 잡아드렸잖아요. 7월달에 포토의 기준 현대로템 이게 벅차고 힘들고 얘를 또 정리해야 되겠다 이러시면 안 돼. 현대로템의 정리의 기준은 나 변동성 매매해야 돼. 한미반도체 사야 되는데 얘 거래가 없네. 일단 그럼 나 쇼핑하고 올게. 손실 실패가 되더라도 거래 터진 쪽에서 변동성 매매 잠깐 하고 올게. 그러면 실패가 돼도 잠깐 끊어내고 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종목군들의 편입을 설정하셨으면 거래가 터졌을 때 단기적으로 들어갔다 할지라도 거래가 없으면 바로 빠지고 나오는 거예요. 아니면 추세 매매하든가. 그리고 아니면 처음부터 단기 매매를 이쪽으로 보지 말든가. 윤정도 매수를 드려도 현대 인프라코어는 거래대금 2천억 넘긴 게 딱 한 번뿐이 없어요. 1년 동안에 거래대금 2천억 넘긴 거 딱 한 번이야. 그럼 거래대금이 안 나오는데 어떻게 변동이 확장되겠냐고. 거래대금 터질 때 들어가는 거예요. 2천억이 아니라 그 이상. 그러니까 2천억 터질 때 들어가도 그는 추세 매매라는 거지. 현대로템 그나마 작년 8월 24일 날 1조까지 터진 이력이 있는 종목이에요. 근데 그 거래 대금이 지금도 나와야 돼. 안 나오고 있다라고 한다면 난 중기적으로는 싫어요. 하시면 빠져나오는 게 옳다는 거죠. 여기까지가 지금 포트에 들어가 있는 포트폴리오의 기준입니다. 동시 세미캔까지도. 여기도 5월부터 들어간 물량이에요. 유지합니다. 한미반도체 같은 흐름을 기대하면서 여기까지 있을 때 짜증스러웠잖아요. 우리가 손실도 아닌데도 짜증스럽고 왜 2차 전지만큼도 못 가고 바보 같고
한 방에 상한가 한 방에. 이게 끝일까? 저는 이게 끝이 아니라고 봅니다. HPSP도 마찬가지. 31,000원대까지 가서 아싸 했는데 거래가 둔화되고 질질질 밀려 내려오고. 근데 다른 종목은 손절 이렇게도 잡아주더니 2차 전지만 2차 전지가 아니라 IT 종목만큼은 손절이 아니라 가져간다. 그렇다고 재편입합니까? 추가 편입합니까? 신규 편입합니까? 아니요. 거래가 없으니까 좀 멈춰 계셔 보세요. 거래 터지는 날 또 정점에 잡더라도 그때 들어갑니다. 혹은 가격적으로 월등히 부각되면 들어갑니다. 근데 가격도 솔직히 얘기하면 그렇게까지 안 밀렸어요. 눌려진 수준이지 뭐 2차 전지처럼 30%또 50% 이렇게 밀린 게 아니잖아요. 그만큼 힘이 세다는 거예요. 그래서 IT의 기준을 설정을 잡아놓은 부분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2차 전지 기준에 포스코 DX 전량차익 실현 이후에 재편입, 그러고 나서 오늘 또 전량차익 실현. 수급은 뭐 어마어마하게 들어와 있죠 지금. 그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어찌됐건 장중 내내 눌려서서 짜증스러웠지만 결국은 1%뭐 돌리면서 다시 45,800원이에요. 저거 뭐 고점 솔직히 48,000원대 최고점에 잡으셨다고 해도 분할 매수는 2번은 하자고 했잖아요. 응? 시장 2,600포인트도 못 뚫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이 종목군들이 눈물이 앞을 가릴 정도의 어려움으로 다가와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는 없는 거죠. 우리 종목으로는 다 좋아. 마인드 컨트롤 하시면서 행복해. 이렇게 되셔야 돼. 마지막 남아있는 2차 전지는 뭐예요? 변동성 종목에. 지금 포스코 DX도 다시 다 정리한 거고 포스코 인터내셔널 에코프로인 거죠. 그러면 IT 동직 세미캠까지 해서 세 종목. 그리고 그걸 주력으로 넣었으니까 HPSP까지 한미반도체 두 종목. 그 다음에 뭐 이스페타시스와 오늘 루닛의 설정 범위를 가져간 거고 5% 비중에서. 그리고 이스페타시스도 12%까지 들어왔던 누적 수급이 어떤 식으로 형성이 될 거냐. 다시 매수가 들어와서 손바퀴 식으로 잡혀줄 거냐. 아니면 계속 매도 우위 속에서 추세만 강화될 거냐. 수급이 매도 우위로 개인들이 떠안는 흐름으로 진행이 돼도 막연히 개인들이 너무 많이 사 이렇게 안 한다니까요. 거래대금이 실려 있는 한 양봉이면 계속 가져가는 거예요. 음봉이면 정리하고 다시 관망. 최근처럼 관망. 거래 터지면 그때 따라봐. 됐죠? 그럼 결론적으로 현재 기준에 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는 내일이나 이제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까지 거래가 둔화되면 그러면 굳이 손실 보고 나올 필요는 없습니다. 수익 뭐 수수료 정도 빠지는 그 수준에서 차익 실현 또 일부 범위는 뭐 손절이 될 수도 있고요. 정리해서 대처를 하고요. 아니면 나는 매도하기 싫어. 그럼 추세 매매 하셔도 돼요. 충분히. 그리고 성화이텍 오늘 거래 급감했습니다. 480만 주예요. 그러면 이제 단일가 지정에 대한 범위를 일단 어찌됐든 이쪽에서도 단기과열 지정 예고의 범위를 인위적으로 누르면서 수급이 편입 수급으로 설정되고 있다. 이 확인될 수 있잖아요. 아마도 JP모건을 또 산 것 같은데 지분 신고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높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거래수로 지정이 된 게 6일부터 지정이 됐나요? 보시면 단기과열 지정 예고일이 10일이고 그리고 7일날 금요일날 장 마감이오니까 10일부터 지정했네요. 여기서부터 이제 10거래일이니까 뭐 내일까지가 5거래일, 그다음 다음 주 21일까지 이런 식으로 움직일 수 있어요. 찔끔찔끔 누르면서 종가만 조금 뭐 들어 올리든 뭐 종가도 조금씩 눌리든 거래는 계속 둔화시키는 흐름. 근데 수급이 이제 계속 들어오다 보면은 지금 이게 이제 뭐 단일가 매매 들어간다라고 해서 문제될 건 없잖아요. 오히려 단일가 매매로 직행할 수도 있어요. 그냥 오버슈팅 확 터지면서. 지금 이렇게 들어온 수급이 당장
하방으로 때리고 나가겠다 하기에는 덩치가 너무 많이 들어 있어요. 평단도 그렇고. 그래서 오히려 이제 10거래일 동안에 인위적으로 뭐 눌러놓겠다의 개념보다는 비중을 더 확보하겠다 관점 속에서 뭐 아니다 유통 물량이 없어져서 많이 없어져서 변동이 확장될 수밖에 없다 하면은 오히려 오버슈팅도 굉장히 크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찌됐든 다음 주 금요일까지 해서 잘 이렇게 뭐 눌러놓고 가는 흐름이라면 그 다음에선 또 변동성이 확장이 나올 수 있죠. 하여간에 이것도 잘 모르겠다 뭔 소린지. 그 윤정두가 매매 사인 잡아드리는 대로 쫓아오시면 돼요. 그럼 결론은 주력주에서의 흐름 다 긍정적이고, 그리고 스윙 종목에서의 흐름도 지금 계속 나쁘지 않단 말이죠. 글로벌 시장은요, 뭔가 모르게 막 불안해요? 왜 불안해? 그들이 조정을 받더라도 우리는 뭐 상관이 없는 상황인데,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일단은 외국인들 위주로 매수가 들어와 있는데 이 부분이 기관 쪽의 매수가 좀 확장되기를 변동성 그 기준에 공격적인 성향이 있는 사모펀드가 좀 매수를 했다라는 거 긍정적일 수 있고요. 코스모 DX, 포스코 DX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 이제 매수 매도 수급이 분명히 누적적인 범위가 아니라 이제 매도와 매수 부분이 이렇게 기관들 쪽하고 외국인들 쪽의 매수 매도가 1,100만 주 이상이에요. 20% 이상의 관여도가 있다. 방향성에 대한 이런 부분 뭐 매우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실 수 있겠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지금 그 시간에서 포스코 DX가 이제 25,400원 뭐 600원 뭐 이렇게 공방하고 있는데 뭐 그 정도. 그리고 뭐 눈에 띄는 종목은 그닥 없네. 시간에 거래대금 뭐 월등하게 설정 거래대금이 월등하게 폭발적으로 시세가 형성되면서 거래대금이 형성된 건 없어요 일단. 자, 그래서 최종 마무리하면 지수는 매우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 두 번째, 주력주 포트폴리오를 먼저 채워놓고 수익 범위 어느 정도 확보해 놓고 변동성 매매 기준 잡는다. 변동성 매매의 가장 기본적인 거는 펀더멘탈이 좋든 나쁘든 그거는 상관이 없고 기술적으로 이슈가 불거져서 심리적인 면이 자극이 돼서 그걸 명분으로 주가 변동이 나올 수 있을 만큼의 수급이 유입되느냐. 셀트리온 제약이 오늘 어찌됐든 10% 가까이 오르고 마감됐는데 어쨌든 긍정적으로 해석도 할 수 있잖아요. 다만 고점에서부터 미끄러졌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차익 매물을 잡아내지 못하고 깨졌다는 얘기가 돼요. 내일 거래가 또다시 터져주면서 최소 얼마야? 500만 주 터져야죠. 3조짜리인데 500만 주 터져주면서 양봉의 흐름을 장중 내내 유지하지 못하는 한 쉬어갈 가능성이 높고 추세가 꺾여질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만약에 거래대금이 터지면요, 그러면 들어갑니다. 우리도 어제 그 장 막판에 강세를 띄고 시간에서 조금 약세를 띄었기 때문에 굳이 오늘 설정 범위를 안 넣어놨는데 내일 지금의 거래량 수준 그 이상이 터져준다면, 사실은 그 이상 터져줘야죠. 그렇다면은 셀트리온 제약 헬스케어 셀트리온까지도 또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기술적인 내용은 철저히 기술적으로 대처하자. 포스코 DX도 과도해요. no. 철저히 기술적으로. 그래서 포스코 DX는 어떻게 해요? 주봉의 기준에서 놓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 주봉의 범위에서 이제는 주봉도 아니네. 죄송합니다. 오늘 이렇게 치고 올리다 보니까 이게 계속 이렇게 유지되려면요, 거래량 아니에요. 거래 대금이라고 그랬습니다. 계속 이렇게 유지가 되려면 거래 대금이 계속 이렇게 그 이상 터져야 돼. 변동률에 대한 부담 요인은 제한적이에요. 얘가 지금 막 어마어마하게 변동성이 이번 주에 나오긴 했지만 또 비이성적인 부분도 일부 있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정점이다라고 인식을 잡을 만큼 형성돼 있는 부분은 아니에요. 자,
아, 외부에 계신 분들도 일단은 홈페이지 찾아오세요. 홈페이지 찾아오셔가지고 네이버에서 윤정도 검색하시고 어? 홈페이지 찾아오시고 강연회부터 신청하시고 그리고 나서 수익 내시자고 해요. 근데 강연회까지 날짜 너무 멀잖아요. 8월 5일이 강연회인데 그 전에 수익 안 내시고 그냥 계실 거예요? 엉뚱한 종목으로 손실 보시면서 수익 내셔야겠죠. 전화하십시오. 전화 바로. 자, 저는 요만큼 해서 마무리해드리고 내일 뵙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내일도 좀 공격적인 부분을 잡아드릴 거예요. 100%다 성공될 수는 없다 할지라도 성공 가능성은 매우 높습니다. 왜? 검색에 나오는 종목 위주로만 할 거니까. 그렇게 하고 프로그램이 매도가 나오더라도 공략적 설정 범위를 잡아갈 테니까 너무 놀라지 마시고 잘 쫓아오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예.